자, 오늘의 주인공은 요즘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모델입니다. 요즘의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은 전동화 그리고 SUV, 조금 큰 사이즈의 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세단이고요.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는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하고는 약간 조금 거리가 먼 모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세대로 돌아온 아우디의 컴팩트 세단 A3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2세대로 돌아온 아우디의 A3입니다. 아주 예쁘장한 컴팩트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차는 저의 취향하고는 아주 잘 맞아요. 하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신차들의 추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차하고는 조금 안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를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가 이런 차를 출시를 해줬다, 국내에 선보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이 차의 매력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2세대로 돌아왔죠.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2세대가 되면서 길이, 폭, 높이 전부 다 조금씩 더 커진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크기는 굉장히 큐티합니다. 굉장히 깜찍해요. 요즘에 요만한 사이즈의 세단을 국산차, 수입차 관계없이 골고루 살펴봐도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만한 세단이라고 하면은 굳이 따져본다면 현대차의 아반떼나 기아의 K3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세단, 특히 세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런 차가 나와줬기 때문에 특히 수입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C클래스, 뭐 BMW 3 시리즈 이런 차들도 있기는 한데, 아우디에도 A4라고 하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이즈의 차들이 판매가 되고 있죠. 아까 언급드렸던 아반떼나 K3 같은 차들도 굳이 사이즈를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들과도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진짜로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세단, 진짜 이 A3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좀 살펴보면은 아우디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우디의 고유의 그런 이미지들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언가 동글동글하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풀 LED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세련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스포티한 성능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보닛과 범퍼 사이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더 추가로 적용을 해놨다거나, 아우디의 특유의 그릴 테두리에도 크롬을 적용을 하는 등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하단 부분 막혀 있기는 하지만 허니콤 타입의 이런 이 디자인 요소들을 더 추가로 적용을 해두고, 범퍼에도 이런 추가적인 라인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컴팩트하지만 얕보면은 아주 큰일이 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들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실제 성능,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지간한 컴팩트한 세단들 중에서는 꽤 잘 나가는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런 성능에 걸맞는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차 옆에 서 있으니까 이 차가 얼마나 컴팩트한지 조금 더 티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탔던 차들이 다 큰 사이즈의 차들이기도 하고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했는데, 덩치가 큰 제 옆에 있으니까 더 큐티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이런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큐티한 것보다는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이미지에 집중을 했구나 라는 것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창문을 쭉 감싸고 있는 크롬의 라인, 그리고 도어 아래쪽에 장착되어 있는 약간의 매트한 메탈 컬러 이 포인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딱 눌러주는 그런 느낌들, 굉장히 스포티하게 쫙 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휠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측면에서도 이렇게 S라인이라고 하는 배지를 장착을 해주면서 이런 스포티한 모습들을 한층 더 강조를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색깔 때문에라도 정측면에서는 이 차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밋밋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뒤쪽에서 약간만 각도를 틀어서 보게 되면은 이 차의 측면이 굉장히 우락부락한 잔 근육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쪽에서 말씀을 드릴 때 헤드램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죠.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라고 하는 조명 맛집의 막내 모델이기도 하지만 헤드램프하고 테일램프 간의 이런 그래픽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뒤쪽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나볼 수 있는 아우디, 특히 세단 라인업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테일램프도 가운데로 굉장히 뾰족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테일램프 같은 경우 특히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작동했을 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시퀀셜 타입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깜빡깜빡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들어왔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뒤쪽은 굉장히 세련된 그런 조명 맛집다운 그런 모델이구나, 그런 브랜드의 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굉장히 매끄럽게 내려오면서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짝 올라온 그런 포인트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약간씩 더 스포티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구멍이 실제로 뚫려 있진 않아요. 하지만 허니콤 타입의 그래픽들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한층 더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범퍼 하단 쪽에도 이렇게 허니콤 타입의 플라스틱 파츠가 길게 붙어 있어서 성능을 강조한 디자인을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파츠 아랫부분에 또 페이크 배기 팁이 있죠. 실제로는 범퍼 아래쪽에 양쪽으로 하나씩 싱글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형태가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스포티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전동 트렁크 빠져 있는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 차는 빠져 있습니다. 여는 거 닫는 거, 여는 거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한번 열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전동처럼 보이긴 하지만 닫는 거는 수동으로 닫아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스펜션을 굉장히 좋은 거를 장착을 해준 덕분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하는 공기 움직이는 그런 소리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트렁크의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 차의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잘만 넣는다면 골프백 2세트까지는 무난하게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2열 좌석이 6대4로 폴딩도 가능하고 스키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 활용성은 굉장히 뛰어난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과정을 하면은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구부리고 누워 있어도 공간이 남은 그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 A3에 1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죠.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의 최신 이 UI UX 그리고 디자인 레이아웃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이 좀 겉으로 딱 보기에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의 사이즈가 조금 작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배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공간적인 제약, 이거는 물리적인 제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없애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요 운전석 쪽에 있는 계기판 부분인데 계기판도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MMI라고 하는 그런 최신 아우디 이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작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조금 작은 것들을 넣을 법 했는데 그동안에 만나볼 수 있었던 다른 아우디 모델의 것들을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서
에어컨 송풍구를 최대한 다 위쪽, 옆쪽 이렇게 쭉 다 빼놓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스라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도 같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아주 전형적인 계기판, 그리고 그 양쪽에다가 송풍구를 배치를 하면서 운전자를 위한 공기 순환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약간 좀 옆으로 날개처럼 뻗어나온 그런 구성을 가져가게 됐고요.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 앞쪽에 보통은 막혀 있다거나 브랜드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골고루 길게 이 에어컨 송풍구를 배치를 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것들을 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외 부분들은 아우디의 그런 디자인들,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3스포크 형태, 아우디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약간은 얇은 느낌의 이 스티어링 휠 그대로 적용을 해줬고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물리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조기 조절 부분, 이런 것들. 사실 저는 물리 버튼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구성들은 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라든가 기어 시프트 레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장착을 해준 덕분에 실내 공간, 특히 1열의 공간, 요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공간의 활용성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실내 거주성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컵홀더 2개,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를 포함한 수납 공간까지 굉장히 알차게 구성을 해둔, 오밀조밀하게 구성을 해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컴팩트한 사이즈에서는 팔걸이만 두고 안쪽에 있는 수납 공간을 없애버리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라도 다 구성을 해줬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반가운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나 이제 계기판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새롭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아우디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용하기 어렵다거나 엄청나게 불편하다거나 뭔가 새로워서 또 찾아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런 요소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라든가 이런 기능들, 그리고 이제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미러링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A3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오늘 이 차는 확실히 좀 작은 사이즈의 차다라는 것들이 좀 체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늘 그렇듯 운전석 1열을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제 몸에다가 맞춰둔 상태인데 오늘은 조수석에 이제 헤드레스트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시죠. 그런 정도로 차는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실내 공간을 자랑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2열 좌석에서 굉장히 티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끝까지 앉게 되면은 머리가 딱 껴버려요. 물론 앉은 키가 크다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와 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불편하지 않게 이 차에 타고 있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빼고 앉는 것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먹 하나 정도 앞으로 빼서 앉게 되면은 그때서야 머리 공간이 조금 남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건 또 아닌 게,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빠져서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하나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무릎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공간만 조금 조심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답답함은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앉을만 하다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차의 사이즈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넓은 사이즈의 실내 공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이 차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무릎 공간은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발을 270을 신는데 가운데다가 딱 모아둬야지 발이 조금 편하고, 양쪽 끝으로 발을 조금만 벌리게 되면은 바로 요 앞좌석 레일에 걸리게 돼서 발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듯 2열 좌석에 3개의 시트, 3개의 헤드레스트 보이시죠?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운데 앉는 것들은 이 차는 더더욱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좌석을 반 조금 안 되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뒤에 3명이 앉는다 그러면은 이 차한테 몹쓸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공간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창문의 위치라든가 뭐 썬루프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막 답답함을 유발을 하는 그런 요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시야를 확보를 해 주거든요. 물론 운전자는 뒤를 보기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뒷좌석의 이 공간감, 착자감, 그리고 시야감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우디 A3 40TFSI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2리터 4기통 가솔린 엔진과 함께 7단 에스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약 한 30.6kgm 정도. 결코 약하지는 않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스포티한 감성을 굉장히 강조를 한 스포티한 모델, 스포츠카까지는 아니지만 스포티한 차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에 성능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성능도 굉장히 무던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 성향 자체는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성향, 그것에 걸맞는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전동화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내연기관 모델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전동화 모델도 아닙니다. 전동화 모델이 뭐 전기차도 포함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 포함을 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가 조금씩 구동력에 조금 더 힘을 더해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204마력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스포티하고 펀치감 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쿼트로 시스템이나 이제 쿼트로 사륜구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전륜구동 방식으로 차를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뒷바퀴 쪽, 이거는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뭐 수입차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국산차에서는 이렇게 하면 욕을 먹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뒷바퀴 쪽에 장착되어 있는 서스펜션이 이제 토션빔입니다. 앞쪽은 맥퍼슨 스트럼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토션빔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차감 측면에서 약간 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차는 이제 차의 전체적인 크기도 훨씬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행을 하다 보면은 차가 워낙에 컴팩트하니까 야 진짜 재밌게 운전을 하려면은 이만한 사이즈의 이런 성능이 또 먼저 나와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강력한 성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 크기, 이런 정도 무게에서 이런 출력이다 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 이거는 분명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을 하나만 꼽아본다 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조금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라고 하더라도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이제 고레벨의 주행 보조 시스템들 골고루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도 4,500만원 가까이 하는 그런 차인데 4,000, 4,500 가까이 하는 차인데
이런 기능이 빠져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냥 크루즈 컨트롤인 것 같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차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차의 급을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수준이에요. 잘 걸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타이어가 아직은 윈터 타이어, 금호 타이어에 윈터크래프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들, 그런 소음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면은 USP나 사계절 타이어, 올 시즌 타이어로 변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퍼포먼스 드라이브를 즐기지 않는다, 그냥 움직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던한 그런 승차감들을 보여줍니다. 가속 성능, 그 다음에 연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솔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1, 12 정도는 무던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던한 연비, 그리고 무던한 승차감, 무던한 정숙성들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를 다이내믹으로 바꾸고 기어 레버도 한 번 더 내려서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은 이 차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기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꽤 재밌어요. 아주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스포티하고 경쾌한 주행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토, 그리고 그러니까 자동이죠. 자동, 승차감, 컴포트, 그 다음에 다이나믹, 세 가지. 거기다가 조금 더 개별적인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인디비주얼까지 네 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을 하는데, 그냥 다이내믹의 스포츠로 바꾸고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꽤 재밌는 드라이빙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RPM을 높이 끌고 가는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마음을 먹는다면은 물론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긴 하지만 칼치기라든가 굉장히 빠르게 또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차 사이즈 자체가 작고 휠베이스도 짧다 보니까 아주 과격한 조향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까지 다 완벽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진짜 S3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적인 A3 모델이다, 그냥 대중적인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고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재밌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하기 참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멸종위 기종 혹은 희귀종이 되어버린 수입 컴팩트 세단인 아우디 A3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가격대도 수입차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꽤 매력적인 그런 가격들이에요.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0 TFSI 중에서도 상위 트림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4,40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지만, 하위 트림으로 가게 된다면 4,020만 6천 원? 이라고 하는 4천만 원 초반대의 가격대가 측정이 되게 되죠. 거기다가 보험료나 취등록세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언더에서 살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이고 스포티한 성향의 컴팩트 세단은 아마 이 차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 특히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흰색 차량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빨간 컬러를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남들이 잘 안 타는 그런 차를 타보겠다, 나는 취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컴팩트한 그리고 스포티한 재밌는 차를 고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새빨간 컬러를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제 취향에 너무나도 잘 맞아서 더 오래 타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러지는 못할 것 같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